LDL 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근데 LDL 가설은 가설로서는 훌륭합니다. LDL 수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의 위험이 올라가니까 왠지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LDL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동맥경화 발병률이 높더라 라고 하는 가설은 하나의 관찰 통계일 뿐이에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청소년들의 심근염, 심낭염 발병률이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금지오겹처럼 떠받들면서 대단히 과학적인 척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콜레스테롤 가설만큼은 그냥 상관관계에 머무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과관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우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두말하면 잔소리 같아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기초 재료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비타민 D도 만들어요. 우리가 일광욕을 했을 때,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반응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사람은 햇빛을 아무리 많이 쬐도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랑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포함한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면 정력이 부족한 거고 여성이면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LDL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감염과 싸웁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들은 엔도톡신을 분비해요. 이 박테리아가 내뿜는 엔도톡신은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도 이거에 반응해서 염증 물질들을 내뿜어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쥐 실험에서 LDL 수치가 높은 쥐들은 LDL 수치가 낮은 쥐들에 비해서 이 감염에 대해서 8배나 높은 방어력을 보였어요. 반면에 LDL 수치가 낮은 쥐들일수록 염증 반응도 심하게 나타났고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쥐 실험은 그렇다고 치고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LDL 수치가 높을수록 감염으로부터 방어력이 높다고 하는 증거가 과연 있을까? 네, 있어요. 사람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LDL 수치가 높은 것이 감염 예방에 유리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LDL 수치가 높아야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활력이 있고 총명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뇌세포도 콜레스테롤이고 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인데 근데 이 스타틴 약물로 40대부터 나이가 40대 50대일 때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지로 낮춰놓으니까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건데 간이 만들지 못하게끔 막아놓으니까 당연히 총명함도 사라지고 기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정력도 딸린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든 노인이든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취약해진 면역력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LDL 콜레스테롤 하면은 면역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는 원래 악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고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전 영상 중에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일까 하는 주제로 디스커션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을 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언제 문제가 되냐? 왜 LDL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서 문제를 삼느냐? 그 실마리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반대는 인슐린 민감성이거든요.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하는 게 인슐린 저항인데 반대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 원래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민감하게 잘 반응을 했어요. 인슐린 민감성이 좋았다고요. 인슐린이 신호를 보내고 포도당을 운반을 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인슐린이 가지고 오는 포도당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치게 신호를 자주 보내고 너무 많은 포도당을 밀어 넣다 보니까 그 세포가 다 받아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슐린을 저항하게 된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원인이에요. 식습관이 엉망이었던 거죠. 먹는 음식의 내용도 엉망이었고 너무 자주 먹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은 LDL 수치가 높아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별 5개 치시고 노트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LDL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죽상 동맥경화 발병률이 높아져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의사들은 이 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란 뜻입니다. 이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 자체가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LDL의 총량에 대해서도 논해봤고 LDL의 종류, 파리클,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하지만 LDL이 속한 환경, 처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LDL이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을까? 다른 말로 하면 혈관을 더 잘 틀어막을까? 모든 것은 다 혈관 벽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다가 테니스공을 던지는데 벽면이 매끄럽고 깨끗한 벽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벽면이 벨크로, 찍찍이 아시죠? 벨크로, 찍찍이로 이루어진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쪽에 테니스공이 더 잘 달라붙을까? 답은 뻔합니다. 혈관 상태도 이거랑 똑같아요. 건강한 혈관벽은 원래 매끄럽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의 혈관벽은 염증도 많고 상처도 많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딱 좋아요. LDL 콜레스테롤도 그냥 심심해서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 상처랑 염증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고쳐야 되니까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molecular velcro라 그래가지고 굳이 번역하자면 분자 찍찍이 좀 되겠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이 혈관 벽이랑 LDL 콜레스테롤 그 두 가지 모두 다 외부 벽면에 이 molecular velcro로 이루어진 코팅이 늘어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점점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혈관벽과 콜레스테롤의 외부 면에 이 찍찍이 벨크로들의 분포가 늘어난다고요.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틀어막는 축상 동맥경화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인슐린 저항이 심할수록입니다. 근데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88%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근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게 당장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 당뇨 진단을 받고도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면요 절대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쭉 지속되어 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당뇨 진단을 받는 거지 갑자기 이틀 3일 만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역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원인이니까.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 또 원인이 있는데 식습관이랑 스트레스죠. 우리 먹는 음식이 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지, 스트레스가 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지, 스트레스가 높으면 굶어도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